한국남동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경남네트워크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1995년 이후 택시 면허가 공급 과잉 상태를 보이면서 창원시가 3가지 택시기사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 무상교복을 지원하자는 제안이 건의됐지만 정작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거제시 둔덕면에서는 제7회 둔덕 청막꽃들 코스모스 축제가 오는 26일까지 펼쳐져 장관을 연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비용 때문에 여름에는 덥게, 겨울에는 춥게 보내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경남 곳곳에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남동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경남네트워크가 창원과 사천 지역의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공사비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뭇하게 변해버린 장판과 습기로 인해 흉측하게 너덜거리는 벽지. 테이프와 비닐로 막아놓은 망가진 창문은 다가올 겨울 바람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처럼 취약한 환경이지만 비용 때문에 집수리를 하지 못했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경남네트워크가 나섭니다. 경남네트워크는 한국남동발전의 상가 공유 수익금을 지원받아 창원과 사천 지역의 3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좀 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문틀을 좀 바꾸고 보일러도 좀 바꾸고 이렇게 또 단열도 하고 해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한 30%를 업할 수 있는 그럼 정부 시책에도 맞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에너지 효율 개선은 경남도가 지정한 3개의 사회적 기업에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집수리로 한정해 지원합니다. 현재 수혜 대상에 대한 진단이 한창인 가운데 진단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10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11월 25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상생과 협동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1995년 이후 택시 면허 공급 과잉 상태를 보이는 데다 소득이 줄어 어려움이 날로 들어가면서 창원시가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5년 이후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송은 25% 감면한 반면 면허는 24% 증가하면서 택시 면허 공급 과잉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택시 운수 소득이 줄어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창원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택시의 21%인 5만 5천 대가 공급 과잉으로 포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 사업자는 택시 가동률 저하로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택시 종사자는 근로시간 대비 낮은 보수를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이직률이 높은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일 발표한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에는 크게 3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5개로 나뉜 브랜드 택시 콜센터를 1개소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택시 출범 이후 운영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면서 콜센터가 통합이 되면 신속한 택시 배차로 경쟁력 강화는 물론 택시기사의 콜앱이 경감으로 운수 부담은 낮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택시기사의 휴식을 위한 택시 쉼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창원 택시기사가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을 하지만 휴게 공간이 부족한 현실로 건물형과 승강장형 2가지 형태로 총 6곳의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성된 대리운전기사 쉼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 휴게 공간 운영 관리도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감차 사업 확대 추진으로 택시 감차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공급 과잉을 보이고 있는 창원시 관내 택시 면허 대수로 인해 시는 2015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 연간 50대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연간 100대 감차로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해 향후 10년 내 감차 목표에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택시 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택시 산업 종사자의 근로 환경도 개선할 것입니다. 젊은 계층의 종사자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찾아오는 택시 산업, 한층 더 안정적인 택시 산업,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이번에 발표한 택시기사 처우 개선 방안이 일자리 창출에 힘쏟는 현 시점과는 조금 동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번 방안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최근 성남과 용인시의 무상교복 추진이 알려지면서 교육복지가 전국적인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경남도의회에서도 무상교복을 지원하자는 제안이 건의됐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상급식 문제와 맞물리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에 건의된 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내년 입학 예정인 도내 중고등학생 6만여 명입니다. 1인당 교복 비용 3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8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은 지난해 채무 제로화로 생긴 재정 여유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잡았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학생, 학부모, 사자협의체를 구성해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에 이르는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입니다. 경남은 지난 무상급식 문제를 연내 해결하고 무상교복 지원 사업 등 교육복지의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경남도 모든 중학교, 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들은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확대 등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교복 논의가 시작된다면 자칫 급식 예산을 교복으로 나누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식 중단에 동조했던 의원들의 면피용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전용됐던 제2의 서민자녀 지원사업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우려입니다.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서는 학부모로서는 환영할 바이나 우선은 2014년도 수준으로 무상급식이 확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지역으로 확대를 해 주심이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기까지 경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상급식을 해결하고 당장 내년부터 교복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의 전령으로 불리는 코스모스가 곳곳에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거제시 둔덕면에서는 제7회 둔덕 청막꽃들 코스모스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들판에 끝없이 펼쳐진 코스모스와 흥겨운 축제가 펼쳐지는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마 유치한 선생의 생가와 기념관이 있는 거제시 둔덕면 방아마을. 넓은 들판에는 가을의 전령으로 불리는 코스모스로 가득합니다. 바람에 하늘거리는 형형색색의 코스모스는 성큼 다가온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관광객들은 꽃밭에 들어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예전에 코스모스 축제라 하면 조금 코스모스가 좀 덜 피든가 좀 화려함이 더 없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노란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주셔서 사실 조금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둔덕면 코스모스 꽃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활용해 계절마다 다양한 종류의 꽃을 심어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매년 코스모스 밭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지역의 자랑인 유치한 선생과 연계한 축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둔덕 청막꽃들 코스모스 축제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축제 기간에만 10만 명 이상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거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년 내내 이 꽃을 키우면서 농부들이 땀을 흘렸습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또 시에서도 이 정막꽃들 축제를 지금 대외적으로 많이 지금 홍보를 해서 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도 또 이 와서 꽃을 보면서 힐링도 하시고 또 좋은 그런 기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이 거제에 정막꽃들 축제에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코스모스 축제가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쇠퇴해 가던 방아마을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산업과 경제 활성화의 효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거제 둔덕 청막꽃들 코스모스 축제는 오는 26일까지 형형색색의 코스모스와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 21일 유전자 변형식품 없는 학교 급식을 위한 박종훈 교육감 토크쇼를 개회했습니다. 한살림 경남 GMO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반 GMO 경남 행동 등이 함께한 이날 토크쇼는 경남 학교 급식, GMO로부터 안전 한가를 주제로 이어졌으며 경남의 학교 급식과 관련한 현황 및 박 교육감과 학부모, 학교 급식 관계자 등이 모여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생산, 가공, 제조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해 친환경 식재료 우선 사용, 식재료 원산지 표시, 지역 먹거리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4회 거제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거제시 장애인 생활시설 및 거제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회원단체 제가장애인을 중심으로 육상과 줄다리기, 전동 휠체어 장애물 경기 등 9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사회 구현은 물론 장애인 생활체육 인식 전환을 통한 생활체육 환경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AC 창원 미용인들의 문화예술 축제인 IAC 미용문화예술제가 22일 창원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창원 지역 미용인들의 역량 발전과 내일 미용업의 발전을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3개부로 네일과 메이크업, 속눈썹, 피미넌트 메이크업 부문 3종목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예술제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져 미용인들이 한 곳에 모여 축제의 장이 됐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네일 미용업 기술 향상은 물론 네일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 45분경 통영시 국도북방 해상에서 조업 중 부상을 입은 선원을 긴급 이송했습니다. D호의 선원 P씨는 가양망 작업 중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통영해경에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거제시 공영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시는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한시적 개방과 함께 공영 유료주차장 15곳을 무료로 개방해 귀향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창동예술촌 어울림센터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놀이 장인 한가위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 혼례 체험, 족두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됩니다. 고성군 하이면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국내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고성군과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6월부터 운영한 결과 미설치된 농지벼의 생육 상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
올 하반기에는 밭농사를 병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작물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영시민문화회관의 상주단체 극단 벅수골의 사랑 소리나다 공연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벅수골 극단의 대표작인 사랑 소리나다는 대사가 없는 넘버벌 공연으로 기존 장르에서 볼 수 없는 신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3회 거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음 달 14일 보현동 차 없는 거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거제시는 14일 오후 1시 차 없는 거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희망 콘서트를 개최하며 이에 따라 이날 새벽 4시부터 고현동 경남은행 앞부터 현대자동차 사거리까지 20시간 동안 차량 통행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동면은 21일 민간합동봉사단과 섬마을인 송도 양도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두산엔진 임직원 봉사단과 경상남도 대학생 봉사단, 김영욱 한의사 등 20명은 이날 봉사활동에서 무료 한방진료, 머리 염색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통영지사는 21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한 백미 50포를 광도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식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실시하겠다는 따뜻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거제시는 21일 거제 고현중학교에서 민관 합동으로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거제교육지원청, 거제경찰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문제점을 홍보하며 안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고성 그린파워 주식회사는 21일 하이면 사무소를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과 라면 등 생필품을 기탁했습니다. 하이면 사무소는 이날 기탁받은 물품을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인근 군호마을과 신덕마을 내 소외된 이웃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21일 어시장과 부림시장 일원에서 친환경 녹색명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내용으로 전개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기 플러그 뽑기, 가스 밸브 잠그기 등의 실천 사항을 현수막과 리플릿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통영시 미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일 2017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문화관광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풍성한정 음식 상자를 마련해 전달하며 나눔 문화 확산 활동을 펼쳤습니다. 거제시 상문동 박군자 진주냉면은 21일 저소득 거동불편 세대를 위한 소고기 국밥 나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거동불편 19세대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이번 나눔 사업은 상문동 직원과 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도움으로 각 세대까지 따뜻한 국밥이 전달됐습니다. 고성군은 21일 고성시장에서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고성시장 상인회, 물가 모니터 요원 등이 참여해 원산지 표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을 홍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